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또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러시아군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군함 한 척이 손상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대부분 격추됐지만 자국 소회정, 그러니까 기뢰 제거함이 작은 손상을 입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BBC는 우크라이나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러시아군 당국은 이번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공격의 배후에 영국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제73 해병 특수작전센터 군인들이 주도를 했고, 이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예프의 오차코프 지역에서 작전이 펼쳐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 러시아 당국은 여기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러시아 당국의 비난에 대해서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반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러시아 흑해함대의 본거지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타스 통신은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주지사를 인용해가지고 오전 4시 30분경에 이 세바스토폴만의 해역에서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을 말한 거죠. 그리고 수상 드론 등 공습이 이어졌지만 인근 전문예술대학교 기숙사 유리창 하나가 일부 훼손된 것 외에는 추가 민간 피해는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라즈보자예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흑해함대의 방공 시스템이 세바스토폴만 해역에서 공격하는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 그러면서 도시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우리는 침착하다.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언론들과 트위터 등의 언론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손실이 러시아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미국 시간으로 29일 우크라이나 해군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공격 목표로 삼았던 러시아 해군의 순양 미사일 운반선인 이 프리기담 마카로프 또는 호위함 어드미럴 SN함이 무인 수상정에서 공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러시아 함정들이 직접 공격을 받는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동영상대로 공격을 받았다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문가인 마이클 맥카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4척의 러시아 군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인 수상정을 통한 공격을 감행했고, 지난 4월에 흑해기함 모스크바함 침몰 이후에 새롭게 기함이 된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을 공격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전하는 비제그라드 24도 러시아의 프리기담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이 무인 수상정 공격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인 매티스 넬레스도 이 흑해함대의 기함이 공격받았다 그러면서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던 바로 그 함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 보도들을 보면 이 러시아의 새로운 흑해 기함인 이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이 공격을 받았고 그 손상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러시아 해군은 이 사건의 축소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흑해는 러시아의 내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해군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월 24일 이 러시아가 침공을 해오니까 유일한 호위함을 자침시켰습니다. 스스로 폭침시키고 그 수병들을 육상 전투원으로 전환해가지고 지상전에 투입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러시아군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씩 전사를 했지만 이 러시아 해군만큼은 흑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까지도 봉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 가지고 흑해 상황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은 지난 4월 3일 자국군이 넵툰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해군 호위함 어드미럴 SN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은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서 동형함인 이 어드미럴 마카로프가 한 번을 지우고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는 등 이런 러시아 측이 이 어드미럴 SN함의 피격을 감추려는 정황이 관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이자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순양함 모스크바를 미사일 공격으로 격침시켰습니다. 이 사건도 러시아군은 숨기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이 러시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직까지 이 사상자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모스크바함 침몰로 해군 장병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연이어 세 번째 타깃으로 러시아 해군 호위함인 어드미럴 마카로프를 잡았고 여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원 의원이 자국 해군이 보고했다 그러면서 마카로프 함 피격 사실을 외부에 처음 공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근 해역을 지나던 터키 선박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마카로프 함 화재 영상도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넵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 마카로프 함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러시아 해군의 함정들이 우크라이나의 넵툰 미사일에 번번이 당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넵툰 미사일은 옛 소련의 KH-35 우란 대함 미사일을 확대 개량한 모델로 그렇게 유력적인 무기도 아니고요. 최신형 미사일도 아닙니다. 지난 4월 격침된 모스크바함은 러시아가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3단계 다층 방공 시스템 S-300의 해상형 모델인 S-300F를 탑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스크바함에는 최대 탐지거리 370km인 MR-800 3차원 대공 수색 레이더하고 탐지거리 150km의 MR-700 3차원 대공 레이더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우크라이나의 구형 미사일에 번번이 당한 겁니다. 특히 이 어드미럴 SN함과 어드미럴 마카로프함은 모스크바함보다도 더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트, 그러니까 돛대에는 탐지거리 230km에 달하는 회전식 유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 데다가 각각 3개의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MR90 사격 통제 레이더 4개를 통해서 9M917M 함대공 미사일로 50km 거리에서부터 표적 12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넵툰 같은 구형 미사일 정도는 얼마든지 격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당한 겁니다. 막강한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왜 이렇게 당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피격 직전 드론의 교란 작전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함을 공격할 때도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의 드론을 띄웠습니다. 모스크바함은 당연히 이 드론 공격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넵툰 미사일이 노린 겁니다. 모스크바함이 이렇게 드론 방어에 정신이 없을 때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 인근 해안에서 모스크바함을 노린 대함 미사일 넵툰이 발사된 겁니다. 이들 미사일 4발은 사전에 지정된 우회 경로를 따라서 미사일 4발이 이 모스크바함 측면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스크바함이 뒤늦게 이들 미사일을 발견해서 대응에 나섰지만 그래서 2발은 격추했는데 나머지 2발이 좌연의 탄약고 그리고 대함 미사일 발사관에 명중하면서 결국 침몰하고 만 겁니다. 이번 마카로프함의 피격도 역시 16대의 드론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폭탄을 싣고 이 바다를 가로질러 온 무인 수상 공격정이 마카로프함과 정면 충돌하면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카로프함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BBC는 침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연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마카로프함 피격 직후에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가 흑해 중립지역 상공 17km 고도에서 몇 시간 동안 선회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항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인용해서 이 무인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가지고 그리스와
불가리아 영공을 지나서 흑해까지 날아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마카로프함의 피격 정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흑해함대의 피격으로 러시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격 직후에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우크라이나군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서 세바스토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서 30일부터 흑해 곡물 수출 협상 참여를 무기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흑해가 더 이상 러시아의 내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막강했던 흑해함대마저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들고 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